저에게는 매일 똑같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대한 답을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참고로 두려움은 필요한 감정이에요. 당신에게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위나 큰 물체 아래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두려움은 무지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두려워하고 빠져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결국 포기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공포심은 끔찍한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업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직장을 그만두기 두려웠습니다. 소방서에서 일했었고 주변의 사람들 중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만두었을 때 정말 많이 두려웠어요. 어느 날 멘토와 만났고 저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죠. 저는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생각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잠재의식 영역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죠. 주는 것은 무엇이든 수용하는 영역입니다. 이 작은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신체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표면적인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층부의 잠재의식이 원인이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흐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흐르고 마는 어떤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힘은 사진으로 찍어 눈으로 볼 수도 있죠. 웃긴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잠재의식의 무수한 습관들은 우리의 행동을 막대하게 통제해요. 하지만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 통제권을 빼앗아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패러다임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는 똑똑한 소수의 사람들이 왜 모든 종류의 지식을 가졌는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할 거야 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걱정과 의심은 둘 다 정신질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시키고 당신의 의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안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며 대다수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억누르고 안에 담아두고 있죠. 그런 행동으로부터는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나쁜 일들이 불안의 감정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병든 마음은 우울증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는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흥미있는 소재입니다. 둘 다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죠. 공부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법을 이해하세요. 당신은 사람들이 그다지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가능한 것을 해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힘이 우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는지에 대해 이해해야만 합니다. 장례식에서 가장 슬픈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닌 모든 꿈들의 죽음입니다. 짓고 싶었지만 짓지 않은 집, 타고 싶었지만 타지 못한 차,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은 여행, 당신이 설립할 수 있었지만 시작하지 않은 사업. 가장 슬픈 것은 죽은 육체가 아닌 모든 죽은 꿈들이죠. 저는 세계 모든 곳에서 일해왔어요. 아시아, 중국, 남미, 북미, 유럽. 그리고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물어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나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대부분은 아주 부유해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재정적 걱정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새 수트를 사고 싶으면 수트를 살 수 있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면 되고 새 차를 원하면 살 수 있게요. 재정적 문제가 없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보낼 것에 흥미를 가지길 원해요. 세 번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해요. 쾌활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람들과요.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로 우리는 목표를 왜 가지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단순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목표 설정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제한된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돈이 좀 더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때 난 할 수 있어. 아마도 새로운 차를 사는 거겠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삶과 목표를 거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삶을 거래한다고요. 당신의 삶과 차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집? 절대 아닐 겁니다. 분명 무언가 아주 뜻깊은 것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고하는 법을 못 배웠죠. 모든 생각을 집어치우세요. 어디서 수익을 내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가 아닌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만 생각하세요. 에드 힐러리는 오클랜드의 양봉가였어요. 그는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싶어 했어요. 그 누구도 못 해냈죠. 사람들은 시도 중에 죽었어요. 그는 1951년에 시도하고 실패, 1952년에 재도전, 실패, 1953년에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어요. 그는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할지 몰랐어요. 에디슨은 세상을 어떻게 비출지 몰랐어요. 그가 성공하기 전까지요. 라이트 형제는 데이턴 오하이오의 자전거 수리공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이 날 것이라 생각 못했죠. 그들은 수년을 시도했고 방법조차 몰랐어요. 그것을 해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첫 비행은 12초 동안 지속됐죠. 비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겨우 12초 뿐이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말했죠. 망할 철 덩어리를 12초 동안 뛰었다. 누군가 목표를 정할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뭘 원할 수 있지? 내 마인드를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면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원하지?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또한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절대 듣지 마세요. 무언가 이룬 사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물으세요. 저는 뭘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세요. 모든 문제들은 무지에서 초래됩니다. 무지를 극복하기, 인지 능력 키우기. 당신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펜을 잡으시고 당신이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적으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상관없고 정말 원하는 것을 적으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3%의 인구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나머지 97%는 아니죠. 그리고 모두는 힘든 인생을 살죠. 더 많은 월급과 충분한 부를 쌓기 위해서요. 혹은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더 좋은 직장 혹은 사업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성공의 기초 요소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가짐이란 주제는 아무 곳에서나 배우기 힘든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개념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이 개념은 제가 오래도록 연구하고 사용해온 것입니다. 첫째, 마인드는 볼 수 없습니다. 마인드는 움직임이지 물체가 아니에요. 이게 마인드라 가정합시다.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가 우리의 몸입니다. 마인드는 두 개로 나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죠. 외부에서 힘이 의식으로 들어옵니다. 긍정 혹은 부정적이죠. 우리의 의식은 그 힘이 지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생각이라고들 하죠. 생각은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런 생각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죠. 아이디어도 역시 부정적 혹은 긍정적입니다. 그 의식이 긍정 혹은 부정이던 에너지가 되어 외부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퍼지죠. 그 생각은 강력해서 모든 공간에 퍼져요. 무의식은 감정 마인드라고도 합니다. 의식의 아이디어는 무의식으로 옮겨지고 그 무의식은 우리 몸에 진동을 생성해요.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온 아이디어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우리의 몸은 부정적인 진동을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아이디어는 긍정적인 진동을 생성하죠. 무의식에서의 느낌이 몸에 전달되는 거예요.
느낌을 받은 몸에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행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마음가짐은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결합체가 마음가짐인 거예요. 의식, 상황은 부정적이더라도 무의식은 긍정적일 수 있어요. 부정적 의식, 생각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긍정의 무의식, 느낌은 긍정의 몸, 진동을 만드니까요. 무의식 긍정은 결국 긍정적 행동 결과를 만들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감정적으로 휘말려 버리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행동 결과가 되죠. 마음가짐은 생각, 느낌, 행동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긍정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항상 승리자가 됩니다. 반대로 부정은 패배자를 만들죠. 긍정적 마음가짐은 그 사람을 정상에 서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도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 않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졌죠. 하지만 긍정적 마음가짐이 항상 승리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마인드를 가졌고 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을 가졌죠. 의식은 생각을 주관하고 무의식은 느낌을 주관해요. 그리고 몸은 모든 것을 외부로 전달해요. 그러므로 긍정적 마음가짐은 당신을 승리자로 변화시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끌어당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화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죠. 자세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끌어당김 법칙은 두 번째 법칙입니다. 주요 법칙이 아닙니다. 주된 법칙은 진동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가만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운동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파수를 올리는 겁니다. 주파수를 조금씩 더 높이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분자 구조들이죠. 뇌는 전기적 전화기이며 우리의 진동을 바꿉니다. 우리는 주파수를 보내고 있고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것들은 이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들 뿐이죠. 반작용이 곧 끌어당김이죠. 당신의 주파수와 조화되는 것만 끌어당길 겁니다. 원치 않는 것이 삶에 일어난다면 이걸 이해하세요. 그것의 내면의 무언가와 조화가 된 겁니다. 더 높은 무언가를 원한다면 더 높은 주파수를 틀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필요한 것들이 이 높은 주파수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AM 주파수에서 FM 음악을 들으려 해요. 소용없죠. 그럼 어떻게 자신의 주파수를 알 수 있는지는 본인의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사실만을 말하거든요. 거짓말은 안 해요.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 줄 겁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요구를 하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해왔는지 돌아보세요. 결과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겁니다. 그게 당신의 주파수를 아는 법이죠. 당신 삶의 모든 면에서 계속 문제를 가진다면 당신은 잘못된 주파수에 있는 겁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주파수 말이죠.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곳에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들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있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전송이 되어 이곳에도 있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귀가 음악 주파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를 잡아 높은 주파수에 닿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내가 왜 살아있으며 왜 아침에 눈을 뜨는가입니다. 몇 사람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아 평생 모르며 살죠.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입니다. 두 수익이 있죠. 만족감과 돈. 하는 일에 만족감이 없다면 관두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에 매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어떻게 삶을 보내고 싶은지,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걸 행하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나는 당신의 세상을 바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습관을 오래전에 형성했습니다.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나를 위해 작동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결정입니다. 결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정은 한다고 하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소한 것들은 하겠지만 중요한 것들도 하나요? 인생에서 원하는 걸 추구하나요?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습니까? 진실은 약 3%의 사람만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원하는 차를 사고 하고 싶은 여행을 가고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할 수 없는지 일련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면 가장 쉽게 벌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성격의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닌 내 몸입니다. 내가 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자신의 비물질적인 면을 알아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것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승리이며 축복이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능력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각, 기억, 상상력, 의지, 이성,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자신의 인식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보는 방식을 바꾸면 보는 것도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인식을 바꾸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에 어떻게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어떻게 가는지 아는 것만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 1년 후에 우리 자신을 보고 그걸 현재로 가져와서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부부와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토론토에 있는 호텔에서 그들과 함께 앉았고 집을 사고 싶다고 말해서 저는 나가서 하나 사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돈이 왜 필요해? 당신은 집을 사겠다는 결정도 하지 않았잖아요. 결정을 할 때까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여행을 돈이 생기면 가겠다고 합니다. 여행을 결정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을 시작할 거야. 모든 일이 준비가 되면 절대 준비가 다 될 수 없어요.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이 결정을 할 때 모든 것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에 갈 수 있었나요? 케네디는 달에 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케네디가 베르너 박사에게 인간을 달까지 태워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해내겠다는 의지죠. 의지는 당신의 상위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의지는 한 곳에 집중하게 해주며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게 해줍니다. 당신이 그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당신은 더 높은 주파수에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것을 이루겠다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은 목표와 동일한 주파수에 집중돼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확고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나요? 라이트 형제가 한 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죠. 그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믿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더 높은 주파수에 가기 위해서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을 내리는 순간 모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당신의 상태와 일치하는 순간 더 높은 주파수의 상태가 됩니다. 결정하십시오. 그 차를 원한다고 결정하면 돈을 벌고 차를 얻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상태와 일치하는 순간 그게 모든 일을 발생시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라는 작업장에서 당신이 이것을 따른다면
외부 현실이 당신이 상상한 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순수한 마법처럼 작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통제하셔야 합니다. 에너지가 당신을 향해 흐르고 통과하며 자유롭게 흐르고 있어요. 에너지와 연결된 모든 것을 상향시키세요. 이 모든 에너지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원하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원하는 걸 추구하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확실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정을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선 우리가 할 일은 왜 목표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무작정 목표를 세우는 것 말고요. 대다수는 제대로 목표를 못 세우죠. 그들은 좁은 차원의 의식으로 행동해요. 중요한 건 당신이 뭘 원하는가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난 뭘 원하지? 라고 질문하세요. 전 목표 카드를 지니고 다녀요. 항상 목표를 적으면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글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뇌의 세포 속에 스며드는 것과 같아요. 뭔가를 만지면 감각 인자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계를 통해 메시지가 보내지죠. 이렇게 뇌 세포가 활성화되면 목표한 이미지가 마음 스크린에 투영됩니다. 당시엔 이런 걸 몰랐지만 멘토가 목표를 쓰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카드에 적었어요. 그런 뒤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요. 그리고 목표 카드를 계속 읽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치부했죠. 그런데 내가 돈 버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주는 대로 급여를 받았고 항상 빚이 있어서 빚을 생각했었죠. 내가 배운 걸 말해보자면 당신의 목표가 빚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평생 빚에 허덕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거니까요. 난 빚을 생각한 걸 그만두고 돈 버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말하길 청소로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청소 사업을 시작했고 $980를 빌려야 했어요. 쉽지 않았죠. 나도 내게 돈을 안 빌려줬을 테니까요. 아무도 내게 돈을 안 빌려주려고 했죠. 하지만 중고기구와 물통, 대걸레를 사려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일하라는 말을 들어서 시키는 대로 했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한 사무실이 하나 둘씩 늘어갔지요. 첫 해에 $17만 5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5년 안에 $100만 달러가 넘었죠.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 믿기 시작합니다. 1990년 무렵 윌리엄 제임스가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이 현실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으면 그 생각이 당신을 에워쌉니다. 당신이 그 생각과 결합되면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뛰어넘는 확고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 안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 안 해요. 포기란 없죠. 포기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겁니다. 따라서 나이, 시간, 장소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디어가 넘쳐나서 잠을 깨우고 본격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죠. 1m 남겨두고 목표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애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돈을 쫓았던 거죠. 그들을 행동하게 만든 건 아이디어가 아닌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걸 추구하면 이게 목표를 세우는 이들이 범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영감이 안 떠올라요.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돼야죠. 열망은 우리 본연의 실체에서 나옵니다. 열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게 될 때 삶이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께 엄마 아빠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해요. 바쁜 부모님들은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반문하죠. 당연히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이룰지 모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뭔가를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포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으니까 포기하도록 지시받았죠. 돈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도움 줄 사람도 모르니 포기해버립니다. 따라서 우린 원하는 걸 추구하지 않아요. 대다수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번뜩이는 영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90%가 목표를 정했다 포기하기를 반복하죠. 당신의 가슴속 열망을 추구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지 않아요. 변화하고 있는 것에 저항하죠.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이미지와 그림을 만들어야 해요. 스스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하죠. 그게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는 거죠. 당신은 이 팔을 어떻게 보고 싶은지 상상합니다. 그 모습을 그리고 나서 몸을 만듭니다. 마음속에서 인생을 설계할 때 펜을 들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쓰세요. 그리고 항상 나는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쓰는 걸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쓰는 순간 그걸 지적으로 얻게 됩니다. 감정적 마음에 인상이 남는 순간 그걸 감정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럼 물리적인 평면에 그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정신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육체적인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모래시계가 여러분의 인생이라 가정합시다. 밑에 있는 모래는 과거를 뜻하고 위에 있는 모래는 미래를 뜻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옳은 생각을 가진다면 위대한 무언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미래를 뜻하는 위쪽 모래, 세상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얼마만큼의 모래가 위에 남았는지 세상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할머니는 저를 잘 길러주셨죠. 어머니랑 같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셔서 어릴 적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마 할머니는 60세였을 겁니다. 제 인생 내내 할머니께선 항상 하는 말이 있었고 이 말을 맨날 들었죠. 난 금방 갈 거야. 할머니는 계속 곧 죽을 거라 말하셨고 그녀는 9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60세부터 94세까지 금방 갈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밥 예이츠. 밥과 저는 항상 같이 다니고 모든 걸 같이 했죠. 흔히 말하길 단짝 친구였죠. 그리고 그는 저보다 2, 3개월 연장자였는데 운전면허를 저보다 일찍 취득했죠. 밥은 트럭을 몰았을 겁니다. 하지만 1951년 7월 9일 밥은 킹스턴 로드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고 몇몇 익숙한 장소가 있어요. 댄포드 길로 빠지거나 킹스턴으로 가는 갈림길이요. 밥은 킹스턴 로드 쪽으로 내려가던 중 길 중간에 콘크리트를 지나쳐 가야 했어요. 밥이 그곳을 지날 때 그대로 콘크리트를 들이받았고 그의 시간은 다 했죠. 16살. 그건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건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밥에게 그 사건 30분 전에 위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남았는지 물어봤다면 그는 얘기했겠죠. 최소 50년? 30분도 남지 않았지만요. 우리 모두 오늘 밤 잠에 들 거라 믿겠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내일 밤에도 잠이 들겠죠. 하지만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당신은 얼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절대적으로 손 쓸 방법이 없어요. 몇 분은 이혼을 하거나 몇 분은 파산을 했거나 몇 분은 과거에 끔찍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끝난 건 끝난 겁니다. 과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이 고작 이만큼 가진 것을 쓰는 겁니다. 여기 모래시계 안에 모래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요. 모래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 흐르는 모래가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당신의 시간을 과거로 쏟는다면 답은 이미 정해졌죠. 당신의 미래는 과거와 같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개인 성장을 제 일생 동안 연구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들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본인 의심이라고 불리는 것에 고통받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것을 읽었는데요. 랄프 waldo 에머슨이 쓴 것이었죠. 자아 의존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고 싶어 해요. 거기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배움 과정에 무언가 깨닫는 시간이 있다 합니다. 질투는 무지함이고 모방은 자살행위라는 것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분야에서 잘 나가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질투하죠. 당신이 내가 못하는 것을 하기에 나는 당신을 질투할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질투는 무지예요.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는 모방은 자살행위라고 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을 제외하고선 아주 정확히 질서체계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입니다. 본인 의심은 무엇일까요? 본인 의심은 자신감의 반대말입니다. 자신감은 이해에서 나오지요.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처럼요. 정말 자신이 있다면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겠지요. 의식하지도 않은 채 말이죠. 모든 건 스스로 알아서 되었죠. 여러분의 집중은 전화에 팔려 있을 때예요. 처음에 운전할 땐 못하겠죠. 이리저리 뛰고 배울 수 있을까 걱정하겠지만 배운 뒤엔 상당히 자신 있어집니다. 모든 자신감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당신 본인을 더 공부하고 알수록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자신 있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분야의 자신감이 마음에 든다면 당신은 그 분야의 지혜들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스들을 얻으시고 연구하세요. 저희는 궁핍에서 풍족하게 된 수백만의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우연이 아닌 계획으로 말이죠. 본인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의심이 들 때면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문제가 아닌 스스로를 모르는 잘못됨 때문임을 이해하세요. 본인 스스로를 연구하세요. 본인 공부가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본인 의심을 없앱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돈을 벌기 위한 최악의 방법이란 걸 아시나요? 돈이 아닌 만족감 때문에 일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깨어서 사용하는 돈보다 잠잘 때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제가 가르칩니다. 허황되다고요? 그게 허황되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건 당신의 패러다임입니다. 당신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도 그렇게 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유전과 환경에 의해 프로그래밍 됩니다. 패러다임은 습관의 집합인 거죠. 습관은 무의식에서 끊임없이 심어진 관념입니다. 패러다임은 그야말로 행동을 통제합니다.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더라도 무의식에서 다른 관념이 당신을 통제할 겁니다. 자기계발 책을 읽고 들으며 할 수 있어, 맞는 말이야, 이치에 맞군 하며 말하지만 읽은 대로 행동을 못해요. 왜죠? 상상해보세요. 연소득을 월소득으로 지금 당장 바꿀 거라고 말이죠. 당신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이 막을 겁니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봅시다.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형성됩니다. 관념이 무의식에 심어진 거예요. 당신의 패러다임이 논리를 좌우합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이 시간 사용을 통제해요. 당신의 패러다임이 상황 인식을 통제해요. 당신의 패러다임이 효율성을 통제하죠. 패러다임이 당신의 소득을 통제합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반드시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멋진 개념이죠. 경이로운 개념입니다. 당신이 얻은 결과의 원인을 이제 알았을 겁니다. 당신의 지능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능으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 행동은 믿음을 반영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의식 차원에서 믿기 때문이죠. 패러다임은 무의식에서 다른 것을 믿습니다. 프랙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랙시스는 믿음과 행동의 결합을 말해요.
의식에서 믿는 것을 집요하게 생각해서 낡은 믿음 대신 새로운 신념을 심어야 하죠. 과거의 저는 더 나아질 수 없을 거라 믿었죠. 소방서에서 일해서 운이 좋다고 여겼어요.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꾸니 모든 게 바뀌더군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만큼 공부하세요. 패러다임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이에요. 패러다임은 무의식에 새겨진 관념의 집합체인데 그것이 당신 행동을 실제로 통제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멋진 개념입니다. 반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끔찍한 개념이죠. 실제로 당신 삶을 조정하니까요. 사람들은 왜 같은 것만 계속 얻는 걸까요?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죠.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죠? 정보의 반복을 통해서.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죠? 정보의 반복을 통해서. 당신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보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당신은 돈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요? 생각의 반복을 통해서죠. 여기서 확언이 등장합니다. 제가 수년간 써온 확언을 말씀드리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한두 번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1000번씩 90일 동안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관념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부자들은 다양한 경로로 소득이 들어오죠. 제 이야기를 해드리죠. 저는 운전을 할 때 배터리로 작동되는 레코드 플레이어를 듣고 다녔습니다. 녹음된 내용들이 아주 길었죠. 저는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들었어요. 아마 몇 년 동안요. 이건 완전히 비논리적입니다. 내가 미쳤다고 모두가 생각했던 행동들이었죠.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 책을 매일 읽었습니다. 사실 그 책을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얼 나이팅게일의 정보와 책 읽기의 반복이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제 행동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실천했어요. 뉴욕의 월포드 호텔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3일간 프로그램을 마치고 그가 제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난생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성취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뭘 성취했냐? 라고 물었죠. 1957년 멜버른 올림픽의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더군요. 그렇습니다. 밀턴 캠벨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뤘는지 알지 못했다더군요. 다음번 세미나에는 자신의 아들도 데려왔죠.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였지만 어떻게 그걸 이뤘는지 몰랐죠. 큰 성공을 이룬 대다수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공 이유는 제 프로그래밍으로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유를 몰랐지만 해냈죠.